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운이 들어올 때 어떠한 이제 현상이 있죠.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징조라는 타이틀을 걸고 영상을 몇 가지 올려봤었는데요. 오늘은 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얼굴에 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가 있냐. 일반 분들은 내가 운이 오는지 가는지 그냥 점이나 아니면 철학의 명리학 이런 거를 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징조는 내가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상황에선 그냥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밝아오기 때문에 그런 대운이 들어오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기에,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얼굴 부위에서 이마를 봤을 때 이마에 밝은 빛이 돋보여요.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광이 난다 이런 말 있죠. 야, 너 이마에 광 난다. 네, 이렇게 밝은 빛이 이마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신은 운이 좋아지기 직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나 뭔가 운기가 쇠약해지고 나빠질 경우에는 이마 자체의 색깔이 탁해집니다. 네, 검게 변해요. 어떤 사람 얼굴 빛깔을 보면 그냥 어디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본연의 색깔이 검은 피부를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유난히 며칠 사이에 햇빛에 그을리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시꺼멓게 변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길 징조를 또 표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빛이 갑자기 검게 변하거나 이마가 검게 변하거나 색깔이 탁하다.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딱 느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며칠 동안이나 한 6개월 이렇게는 좀 조심을 하고 투자 같은 것도 꼭 조심조심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셔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운이 좋아질 때 첫 번째로 이마에 광이 난다, 빛이 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보통 왜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야, 너 얼굴 진짜 좋아졌다. 얼굴 왜 그렇게 편안하게 보여? 남들이 봤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이제 나한테 운이 들어오는 걸 다른 사람도 벌써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나한테 지금 당장 큰 금전이 들어오지 않아도 미래에 이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내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도 광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눈빛. 제 눈빛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떤가요? 명화당 처녀보살 눈빛은. 선함이 느껴지고, 선생님, 제가 이제 요즘 전화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 눈을 보면 눈동자가 되게 또렷해요. 선명해요.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눈에도 이런 또렷함이 느껴지거나, 그리고 부드러움, 사나움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냥 이 눈매는 사람의 인상이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함이 느껴지고 편안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이제 감정이 느껴질 때 그때는 나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꼭 이거는 나만이 아닌 내 가족 중에 누가 제가 눈빛이 되게 안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살기가 없어졌네. 이러면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변함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눈은 곧 명화당 처녀보살 생각을 했을 땐 내 마음의 표현이 되는 곳이다. 왜냐?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나거나 뭔가 유독 어떤 사람한테 독을 품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눈빛이 살기가 돌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남 탓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러면 눈빛이 부드러운 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왜 그냥 보통 좋게 쳐다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눈도 한쪽 올라가게 되고 그죠? 이 선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눈빛으로 표현이 되는데 눈빛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운이 들어오게 되면
짜증나고 예민했던 그런 성격도 괜히 유해져요. 예, 배려심이 생기고 남을 더 생각하게 되고, 아유 내가 참아야지, 이거 그냥 한번 넘기면 될 걸. 운이 좋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선함이 표가 되는 거고, 운이 나쁠 때는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니까, 아 왜 나한테 또 이런 걸 시켜, 이제 이건 뭐야, 나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야 되지, 이렇게 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도 자주 해. 일단 제일 마음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1번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얼굴, 이 눈, 그리고 입 모양, 예, 그리고 얼굴의 광채, 이것도 좋은 용기가 담겨서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 진짜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하다, 이 소리를 듣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들어올 때는 눈빛, 요것도 영향을 주고 마음의 선함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게 편안하게 남들에게도 그게 이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로 입이죠. 예, 입구. 예, 이게 입이 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혀 끝에도 칼날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참 무서운, 예, 무섭기도 하고, 정말 잘만 사용을 하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아픔도 달래주고, 그죠? 이제 좋고 나쁨이 또 있는데, 운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자, 입꼬리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뭔가 내 스스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의 편안함이 오기 때문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요. 또 내가 반대로 운이 나빠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일들에 휘말리게 될 때는 입이, 꼬리가 처지게 돼 있어요. 왜? 시달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지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동기부여가 없어. 그러니까 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입꼬리가 처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그 입 모양을 말씀을 드릴게. 보통 우리가 왜 이빨 앞니 위에 하고 밑에 이빨을 꽉 깨물고 이렇게 힘을 꽉 주는 그런 입의 표정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부드럽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입 모양을 가지셔야 그것도 운기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게 형성이 돼요. 왜 우리가 막 열받고 약 오르거나 할 때 어떤 사람, 아유 저거 진짜 내가 가만히 냅두나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빨을 꽉 깨물죠. 예, 그렇듯 이거는 운기가 안 좋을 때의 입 모양이고, 운이 들어올 때는 부드럽게 남들이 봤을 때도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입 모양을 짓게 됩니다. 뭐 매일 거울 쳐다보면서 입 모양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거울을 아침에 세수할 때 이렇게 보시거나 하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네. 4번째로 이제 귀볼이에요. 보통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귀에는 혈자리가 있으니까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하죠. 일단 혈이 막히면 몸수가 안 좋게 되죠. 사람은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한 귀걸이, 이건 무게가 그다지 무겁지는 않아요. 귀걸이를 하실 때 참고로 딱 달라붙는 귀걸이, 아니면 무겁고 링이 이렇게 큰 귀걸이보단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데 가벼운 귀걸이를 해주시면 이것 또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이 들어올 때는 이 귓볼의 색깔이 변해요. 선명한 색깔을 띠거나 약간 붉은 색깔, 예, 불그스름해진다, 요런 이제 그런 색깔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귀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귓볼 이렇게 만져주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건강에도 좋고 내 운기를 상승을 시키는데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귀걸이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운을 상승을 시키시려면 제가 한 귀걸이 요런 거 하시면 요거 좋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운이 좋아지려면 굳이 내가 어떠한 걸 취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흘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은
이제 밑에서 위로 거꾸로 흐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야지만 그게 이제 좋은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움인데 보통 일반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운대로 제대로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 아니면 그 환경에 그 조건에 갇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땅 문서 같은 거 막 살려고 해도 여기 가서 알아보고 저기 가서 알아보고 해도 문서운이 없을 때는 진짜 어거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서운이 있고 내 거 되려고 하면 우연자연히 그냥 누구 소개로 아는 사람이 야 어디 거기 좋은 집 나왔대 좋은 땅 나왔대 한번 가볼래? 그럼 어렵지 않게 계약이 성사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듯 운은 자연스러움이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운이라는 건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쁜 운이 있으면 좋은 운도 있고 또 역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운을 항상 반드시 잘 지키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인간은 항상 노력을 해야 하고 긍정의 힘을 가져야지만 좋은 기운이 발복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네.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하듯 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유 뭐 운이 왔다는데 좋은 운이 왔으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그냥 그것보다 운이라는 게 나에게 이제 왔어. 그러면 내가 알아주고 너 때 운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지겠지.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라도 해주면 다 들린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지진 않아도. 예, 그래서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로 이제 얼굴 균형이에요. 얼굴 균형은 솔직히 사람들마다 다 뭐 대칭 딱 똑같지는 않아요. 왼쪽 오른쪽이 약간 이제 위아래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비대칭인 분들도 많으신데 원래 태생이 그러해도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기에 이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딱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썹이 이제 위아래로 올라가는 눈썹 짝짝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약간 꼭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뭐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눈썹의 위치나 눈 위치가 바로 제자리를 딱 잡고 있는 순간이 내가 그냥 느껴짐이 있어요. 그때는 또 좋은 운이 발복이 되기 바로 직전이다. 네. 그러면 또 마음을 발복이 되기 직전이다. 선생님, 나는 그 직전이 지금 현재인 지금이 너무 힘든데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힘듦에 주저하고 그 늪에 빠져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면 그것 또한 이제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물론 힘든 건 본인이 겪어야 될 거니까 잘 뭐 말로써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드린다고 해서 충족이 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고비를 넘겨야 그 산을 넘어야 이제 들판이 딱 좋은 풍경과 함께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만끽을 하셔야죠. 그죠? 그럼 그 순간을 당연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대칭이 맞는다. 이거는 뭐냐? 마음의 평정심, 그리고 마음의 안정. 내가 이제 운이 들어오니까 어떠한, 이제 짜증났던 일, 그리고 예민했던 그런 기운들이 없어지고, 내 스스로가 뭔가 비우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가 되어라,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런 식의 마음이 되니까,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니, 얼굴에도,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번째, 목소리. 우리 왜 사람들마다 다 목소리가 틀리죠. 그리고 이렇게 앵앵대는 목소리가 있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저 사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컷 얘기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또렷하게 딱 귀에 꽂히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목소리의 힘에 강단이 딱 생기는 거죠. 목소리에 힘이 생긴다. 그리고 굵직하고 얇고의 그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얇은 목소리라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울림이 있고 이 목소리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좋은 기운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있고 이 목소리의 기운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좋은 기운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또 영업직이나 아니면 뭐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내가 운이 들어올 때는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진짜 편안하고 마음이 너무 안정이 돼요. 이런 얘기를 듣거나, 목소리에 힘이 느껴져서 제가 그냥 계약서 써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들어올 때 이 목소리의 힘도 정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네. 목소리에 힘이 없거나 운이 나쁠 때는 진짜 힘이 없어요. 그냥 왜 삶에 지쳐있고 내가 운기가 약해있고 쇠약해지다 보니 뱃속에서 나가는 그 울림이 쇠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없고 남한테 전달하기도 어렵고 내가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나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네. 기어 들어간 목소리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요렇듯 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내 얼굴, 그리고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나하나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이제 기회가 오고 나한테 주사위가 던져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중도 포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제 무지해서 몰라서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영상은 보시고 꼭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길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준비한 거는 새해가 됐으니까 뭐 이제 집안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2022년도에는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개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름, 주상님 전에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운맞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주위 사람들,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점이라는 걸 빼본 적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 얼굴에 점 중에 꼭 빼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점 중에 우리 뭐 연예인들 보면 일부러 점을 찍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애교점. 근데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점이라는 게 안 좋은 점이 얼굴에 있으면 자, 실패, 빈곤, 그리고 인생이 고독하고 허망하고, 왜 막 이런 거 있잖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난 왜 여태껏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매일 그런 부정적인 내 불만, 불평 뭐 이런 축에 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실상 점을 보다 보면 막 이제 내년엔 뭘 조심하셔야 되고 몇 월 달에는 어느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뭐 진짜 그걸 100% 믿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 안 믿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걸 이제 꼭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진짜 이거는 실제 상담하셨던 분이 제가 어디 점은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딱 드렸는데 점을 빼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본인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 나중에 오셔서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 나 진짜 좋은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그렇게 돈이 안 모이더니 돈도 모여주고, 뭐 꼭 점을 빼서 그렇다라기보단 그런 아무튼 점을 빼고 나서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집에 막 바닥에
먼지 같은 거 쌓여 있고 모래 같은 거 막 애들이 놀다 와서 막 뿌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밟으면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똑같아요. 이 평평한 이 얼굴에 흠집이 나거나 무슨 점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하면 그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운의 흐름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점은 기의 흐름을 막아요, 분명히.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본인들한테 점을 없앰으로써 득이 된다. 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점이라는 것 중에도 이걸 말씀해 드려야 되겠네. 무조건 얼굴에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고요.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붉은 점은 점에 해당을 안 해요. 그리고 뿌리가 약하게 박혀 있는 것도 점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뿌리가 있어야 된다. 검은색 점. 요게 나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을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물길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치다라고 보시고 첫 번째로 이마 가운데 있는 점은 뭔가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 기운 자체가 안 모아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억 천금을 또 누리고 하늘에서 돈벼락 맞았어. 그런 횡재수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의 가운데 있는 점은 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한 뒤에는 꼭 대가가 따른다 이런 방식보다도 어떠한 결실은 이루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또 희망을 갖고 동기부여가 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마 가운데 점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간, 관상학에서도 미간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곳은 천운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라도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간 가운데 있는 점은 빼셔야 됩니다. 물길 흐르는데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되고 미간에 점이 있으시는 분들은 뭔가 일에 대한 실패수가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콧등.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나는 이 정도면 성공을 했어.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콧등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반드시 큰 실패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콧등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고 점을 빼시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 콧망울. 콧망울에 점이 있으면 재물복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벌어도 새 나가는 금전이 많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나한테 사기를 치든 아니면 형제가 됐든 내 돈을 자꾸만 뺏어가는 사람이 생긴다. 쓸데없이 돈이 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로또에 1등 당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콧망울에 점이 있으면 이런 천운이 없어요. 네. 자, 다섯 번째. 인중에 점. 인중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복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인덕도 복이요, 금전덕도 복이죠. 그러니까 천운, 재물운 이런 게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 아유, 운이 나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렇듯 좀 내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걸 내가 다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뒷설거지는 해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 인생은 일단 배려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인정이 되겠지만 일단 내 자신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중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꼭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꼬리 왼쪽에 있는 점, 요거는 이제 남자분 여자분이 틀린데요. 여자분은 입꼬리 왼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말년이 외로워요. 우리가 살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작 그 자체가 슬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자분들 꼭 빼셔야 돼. 왜? 항상 주위에 사람이 많다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다이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딱 그런 척하고 뒤에 가면 또 험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도 재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재산 중에서도 나한테 뭔가 득이 되는 그런 재산이 최고이겠죠. 그래서 인연법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박수 쳐줄 인연을 옆 주위에 두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여자분들은 입꼬리 왼쪽에 있는 점을 빼주시면 되겠고 남자분들은 입꼬리 오른쪽에 있는 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 하나하나에도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서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을 빼서 나쁠 건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좋은 기운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런 점 빼서 뭔가 내 운을 바꿔보자,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또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명화당 처녀보살 또 오늘 하루가 또 이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람은 관상도 중요하죠. 또 얼굴 표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첫인상을 이제 가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상. 자, 가난과 외로움을 불러오는 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초년보다는 중년으로 갈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더, 사람의 이 겉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타고난 관상에 있어서도 나의 운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준비한 이유는 뭐 이런 관상을 가져서 나쁘다 이거를 표하기보다는 관상도 바뀔 수가 있고요. 물론 어떠한 부분이 나쁘다라고 하면 고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하셔서 영상을 보시고 내가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서 이제 본인들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나쁜 거는 고치면 되는 거고, 예, 또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운기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꼭 그러하다 이런 것보다도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도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눈은 모든 운을 관장하는 부분 중에 제일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관상은 별로 좋지 않은 인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심하게 이 핏줄, 눈의 핏줄이 너무 심하게 붉게 핏줄이 서 있는 눈 또한 관상학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관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정면으로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눈빛을 이제 쳐다보면서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왜 이렇게 뱀의 눈이라고 하죠? 찢어진 눈이기도 하지만 이 눈동자를 똑바로 정면으로 못 쳐다보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쳐다보는 그런 눈은 내 스스로한테 가난을 몰고 오고 또 혼자 고독해지고 외롭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 내가 혹시나 그런가라고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빛, 왜 우리가 눈빛만 봐도 저 사람 진짜 음흉한 것 같아. 쟤는 눈빛이 좀 뭔가 사기성이 있어. 아니면 쟤 눈만 봐도 너무 선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이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눈은 전체적인 운기를 좌우자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이제 피부도 중요해요. 관상학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피부에 윤기가 잘잘 흐르고 광이 이렇게 나는 분들도 있죠. 요즘은 뭐 화장품이 좋아서 얼굴 관리만 잘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가 거칠거나 안 좋은 사람, 뭐 여드름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건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관상학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는데 피부 색깔이 너무 황달이라고 하죠. 갈색에 가깝거나 누렇거나 이런 건 관상학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 매사에 막힘이 많아. 뭔가 일을 시작을 한다 해도 가다 막히고 일이 자꾸만 꼬여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뭔가 결과치가 없어. 그러면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 피부 색깔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또 이 부분도 솔직히 그래요. 얼굴 색깔이 타고나길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무턱대고 다 나쁩니다라가 아니라 관상학적으로는 그렇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부종교합이 심한 치아. 뭐 덧니가 심하게 나신 분들, 그리고 이빨 치아가 끝이 유독 뾰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빨이 너무 이쁘게 나란히 나신 분들, 연예인분들 특히나 텔레비전 나올 때 웃는 모습 보면 치아가 아주 나란히 이쁘게 돼 있으신 분들 많은데 저도 때로는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약간 토끼 이빨이거든요. 앞니가 튀어나왔어. 예전에 이제 교정하려고 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빨은 나란히 남들 보기에도 좋은 게 관상학적으로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이가 지금 이빨이 좀 들쑥날쑥하다, 뭐, 덧니가 유난히 튀어나왔다라든가, 이빨 끝이 뾰족하다라고 하면, 초년에 미리, 앞세워서, 교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 또한 운적인 부분에서 개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빨이 이렇게, 이쁘게 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이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또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 사이에서도 인복이 없어져.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인간관계에서 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어떠한 결함이 없으려면 이빨을 초년에 아이가 덜 힘들 때부터 이렇게 이빨 교정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양쪽 눈이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뭐 짝눈도 있고, 한쪽은 쌍꺼풀 있고, 한쪽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유난히 막 크기 차이가 크지 않고, 왼쪽 눈이, 예를 들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왼쪽 눈이 크고, 오른쪽 눈이 좀 작아.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 상태에서 왼쪽 눈이 크면, 남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운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 오른쪽 눈이 약간 크면 그것도 관상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가 너무 심해. 딱 확연히 드러나는 그 눈의 크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만큼 인생에 풍파가 많다. 예.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도 쉽게 갖다 금전을 내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눈의 크기 차이가 심하면. 그리고 또 눈이 앞으로 돌출이 심하다라든가 아니면 눈이 푹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유독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눈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남들보다 희노애락, 기쁘고 슬픔의 차이가 크고 또 성공과 실패의 크기가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전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벌어서 잠시 잠깐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간을 차곡차곡 쌓아서 뭔가 이제 그 돈 1,000원으로 갖다 10,000원을 만들고 10,000원으로 갖다 100,000원을 만들고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상학적으로는 눈의 크기도 재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째,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은 말이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말 못하고 한순간이라도 말 안 하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이 그냥 사람만 있으면 주저리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은 적어져야 돼요. 네. 3마디 할 거 1마디로 줄이시고. 네.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말을 줄여라 이 말은 결론은 입으로도, 혀 끝에도 칼날이 서 있고, 내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설의 시비수가 따를 수가 있고, 자식 간에도 충돌이 생기고, 또, 아들 자손이 장가를 가고 딸이 시집을 가고 또 새 식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도 나로 인해서 집안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아끼자.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째. 얼굴 크기에 비례해서 귀가 너무 작다든가 뭐 눈이 너무 작다든가 그리고 또 입술 색깔이 너무 검다던가 이것 또한 말년의 운이 갑자기 하락하는 그런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다.
자식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야. 있는데도 누가 와서 나를 돌봐주지 않아. 독수공방해야 되는 팔자. 아니면 내가 장가를 보냈더니 내 자식이 변했어. 아이고, 내가 뺏긴 것 같아, 자식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부부지간에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말년에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공방, 떨어져 살게 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외로운 지경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 7번째로 요즘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한 것보다는 뾰족하고 가름한 얼굴을 젊으신 분들이나 뭐 이제 거의 고집하는데요. 요즘은 뭐 보니까 여기다 턱 보톡스 맞고 막 얼굴 사이즈 줄이고 막 하는데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관상학적으로는 이 뾰족한 턱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턱이 뾰족하면 가난을 부르는 관상이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원래 얼굴도 어느 정도 살집이 있어야 되고 얼굴 모양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연결이 돼야지만 좋은 관상이에요. 재물도 불러놓고 인간관계도 돋아주고 그리고 내 주위에 귀인도 발복이 되고 문서로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너무 막 얼굴 이뻐지려고 막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관상학적으로는 턱이 뾰족하면 안 좋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얼굴의 제일 밑에 부분 입술이죠. 마스크를 썼는데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자, 입술은 위아래가 대칭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윗입술을 의미하는 거,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입술은, 아래 입술은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윗입술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겠어? 사랑을 맨날 퍼주는 거야, 그냥. 이게 맹목적인 사랑이죠. 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줄 수밖에 없고 남한테 해주고 욕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거울을 보시고 내가 윗입술이 더 두꺼우신 분들은 이제 오지랖 피우지 마시고 남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시고 본인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게, 그게 훨씬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래, 평등한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너무 외로워. 그리고 그래, 좋아하니까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 너무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식 사랑도 그래요. 부모님은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아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지, 마음 같아서. 그죠? 근데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땐 또 찢어지게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항상 정도, 예, 그 도리, 거기 중간, 거기까지만 지키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서로 존경하고, 예, 서로 같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항상 똑같은 마음이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막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미크론 뭐 증상이 감기 증상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반면에 또 일상을 돌아보면 또 요즘 이제 제일 바빠질 업종들이 뭐 한창 이제 봄이 오면 멋을 부려야 되는 시기니까 뭐 네일 아트, 미용실, 그리고 뭐 왁싱하는 곳, 이런 뭐 눈썹, 이런 이제 외부적인 멋을 부리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창 바쁘셔야 되는데, 이제 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예 지금 밖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영업 제한이 풀려서 밤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또 낮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한 점도 있고, 하루빨리 이런 이제 역병이 빨리 좌정이 돼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건강이 일단은 최고인 것 같아요. 내 몸이 안 아파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